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가우디 말고 스페인과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현대 건축가인 알릭 미라예스의 대표작, 초기 대표작 이구알라다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교정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제가 출판물 같은 데서 본 이분의 이름을 제일 많이 본 걸로는 엘릭 미랄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L, L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은 하나의 알파벳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는다고 해서 미라예스가 맞는데 그 엘릭 미라예스도 틀린 것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스페인식으로 읽자면 엘릭이 아니라 엘리케라고 써야지 되거든요. 엘릭이라고 하는 말은 카탈루냐식 이름이라서 카탈루냐식 발음을 하자면 알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알릭 미라예스라고 말할 테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알릭 미라예스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카탈루냐 이름이니까요. 여튼 알릭 미라예스의 초기 대표작을 꼽으라면 누구라도 이 건물을 꼽을 겁니다. 굉장히 시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고 죽음 그리고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드러내는 건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건축이 시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보고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릭 미라예스 개인적인 인생을 보자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1955년생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엘릭 미라예스 아니면 아직도 젊은 건축가 같은데 55년이면 되게 좀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55년 태어나서 45세 되는 2000년에 사망했거든요. 45세면 건축가로서 한창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왜냐면 한국에서 젊은 건축가 포럼, 젊은 건축가 상, 이런 것에 젊은 건축가의 기준이 45세, 만 45세거든요. 엘릭 미라예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릭 미라예스가 보여줬던 여러 프로젝트들은 30대 후반 40대의 한 작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주 특별한 걸출한 건축가였고,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지금 자라 하디드나 피터 줌턴이 이런 건축가들, 헤르족 이런 건축가들과 저는 어깨를 나란히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건축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신기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시적인 건축이 있어요. 다른 어떤 건축가들도 보여주지 않은 시적인 건축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구알라다, 나 한국말로는 이게 안 나요. 세멘테리오 데 이구알라다 공동묘지 사업을 보면 아마 충분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들을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구알라다라고 하는 동네는 바르셀로나에서 차를 타고 한 40분,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가는 길에 구경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할 거 있냐면 안토니 가우디의 콜로니아 구엘 앞을 지나갈 수 있어요. 이곳에 가려면. 그리고 조금 더 가시고 옆으로 이동하신다고 그러면 몬세랏이라고 하는 관광지도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건축가라면 차를 빌려서 한번 가볼 만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빌려서 가셔야지 돼요. 왜냐면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이구알라다 자체도 불편하지만 이 이구알라다에서 외곽으로 나가 있거든요. 조금 외곽. 완전히 이구알라다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구알라다에서 점심은 먹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먹었는데 시골 인심이 그렇게 썩히 아름답지 않아요. 이 이구알라다 공동묘지가 있는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리에라 데 오데나라고 하는 개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면 주변 경사가 이렇게 경사까지 있을 정도니까 한때는 어쩌면 규모가 있는 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울이라고 하기에 그보단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인 그냥 개울이라고 부를게요. 오데나라고 하는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개울이라고 하기엔 좀 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지형은 이 강이 만들고 있는 지형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가 안동에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런 장면처럼 이 지형은 예전에 분명히 이 강이 만들었었던 지형, 경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계곡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계곡 지형의 한쪽 편,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엘링 미라예스는 이곳에서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곳을 알링 미라예스랑 같이 이 작업을 진행한, 나중에는 거의 파트너급으로 올라섰던 주셉 미아스랑 같이 이곳을 방문했었거든요. 주셉 미아스. 그리고 베네데타라고 하는 알링 미라예스의 부인분과 제가 설계 수업을 같이 지도받기도 했었고요. 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여럿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링 미라예스가 가졌던 것은 사후 세계, 동양에서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뭐 이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후 세계의 어떤 강을 건너는 장면들이 나오죠.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뭐 요단강 건너서 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생이 있었던 곳이랑 죽음이 있었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연결하는 그 어떤 강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히 설화적인, 어쩌면 종교적인 모티브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어딘가에도 있기 마련.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물로 세례를 주고요. 이 생명이랑 물이라는 것은 뭔가 연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문화권에서 말이죠. 그래서 알링 미라예스는 이곳에서 이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는 이 길에 통나무들을 마치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통나무들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걸 시신이라고 말하면은 너무 징그러운 것 같고, 시신은 육체적인 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로 보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 강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깊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영면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이 영혼들이 모여서 영면을 하고 있는, 고여 있는 곳. 그래서 그 모든 이 레시인토라고 하는데, 이 단지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그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런 강, 그리고 물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결국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안장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강이니까 그 영혼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죽으면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디 가잖아요. 저승사자랑 같이, 동양에서도. 그 배의 모티브를 진짜 배로 만들면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근데 뭔가 추상화, 그리고 또 시적인 과정을 통해서 알링 미라예스, 그리고 그의 파트너 건축가들, 같은 건축가들. 왜냐면 이분 한 명의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알링 미라예스의 첫 번째 부인도 건축가, 두 번째 부인도 건축가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까르마 피노스, 베네데타, 이렇게 두 명의 건축가. 이 작업은 까르마 피노스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과 같이 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1990년까지 작업을 했고, 90년부터 2000년까지는 베네데타라고 하는 새로운 부인과 같이 작업을 했죠. 뭐 색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앞뒤 기간 칸에. 그래서 알링 미라예스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튼 그 배의 모티브로 어떻게 건축에까지 연결시키느냐가 아마 건축가의 핵심적인 건축 형태를 만드는 것의 핵심적인 과정이었을 텐데, 주셉 미아스랑 같이 이 레신토를 방문했을 때 우리 미아스가 저희들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캐노피라고 그러죠. 그 봉분 같은 것, 봉분이 아니죠. 그 유골함 같은 것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의 처마, 그 처마 부분을 만든 형틀입니다. 그 형틀.
그 형태를 어디에서 따왔냐면, 배가 파도를 가르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파도를 깨는 형태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미가 아니죠. 선두라고 그랬는데, 뱃머리에 그 파도를 깨는 그 형태를 연구해서 여러 번 그리는 과정에서 나온 형태로 이 위에 캐노피를 만든 거예요. 실은 이 과정은 예술 창작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방문할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겠어요? 건축가 일리. 이건, 여기는 강이고, 이건 배예요. 이건 배의 그 곡선, 뱃머리의 그 형태를 따온 거. 그렇지 않죠. 하지만 건축 창작, 예술 창작의 과정에서 창작자에게는 제법 중요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 미라예스의 작업을 설명하는, 가장 많이 설명하는, 인용하고 있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 주셉 몬타뇰라라고 하는 바르셀로나 대학의 선생님인데요. 몬타뇰라 선생님이 늘 하는 이야기는, 알랭 미라예스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는 일로 콘둑토르는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단초, 어떤 생각의 단초를 잡으면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하나의 끈이 있구나. 그 끈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가지고 오는데 그 끈에서 배도 나오고 또 다른 것도 나옵니다. 여튼 지금 이 매장지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 계단을 한번 보세요. 이 계단 역시 어디서 모티브가 왔을까요? 배에서 뭔가를 내릴 때 이렇게 착 하고 다리를 내리잖아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 램프라고 할 겁니다. 죽음의 세계는 보통은 지하 세계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언덕에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지하에 파진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삶과 죽음의 사이에 흘러서 모이는 그곳은 가장 깊은, 어떻게 보면 심연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적인 모티브들로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알랭 미라예스 본인도 이곳에 묻혀져 있고요. 자신이 설계한 프로젝트에 자신이 안장되는 것, 우리가 그런 경험을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본 적 있죠? 성가정 성당 지하 경당 안에 안토니 가우디의 묘지가 있거든요. 여튼 건축가로서는 상당히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고 떠난 45세 요절한 너무 안타까운 스페인 건축계로 있어서는 진짜로 큰 손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알랭 미라예스가 살아있었으면 알랭 미라예스가 분명히 두 번째 프리츠커 건축가가 됐을 거예요, 스페인에. 그리고 RSR 작년에 받은 건축가도 분명 받을 만하니까 스페인의 프리츠커 건축가는 3명이 됐을 텐데, 분명 3명이 됐을 텐데, 알랭 미라예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랭 미라예스의 프로젝트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랭 미라예스랑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보세요. 알랭 미라예스에서 스페인 건축계에 제일 관련 있는 사람 3사람입니다. 3사람. 자, 첫 번째. 라파엘 모네오가 바르셀로나 공과대학에서 교수님을 할 때 알랭 미라예스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사진으로도 그것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라파엘 모네오가 이 학교를 떠나기 위해서 하는 파티에 보면 알랭 미라예스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 그럼 굉장히 사랑받는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도 연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학계에서 알랭 미라예스의 이 뒷배가 되어줬었던 이론적인 힘을 실어주던 분이 주셉 몬타뇰라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주셉 몬타뇰라 교수님은 제가 스페인에 처음 갔을 때 주셉 몬타뇰라 연구실에서 제가 석사를 했어요. 에마키를 거기서 했죠. 세 번째로는 알랭 미라예스가 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남의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건축학도나 지금 건축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 보고 계시다면 미라예스한테 배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바닥, 벽, 천장, 우리가 모든 것의 형태적인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아까 제가 했었던 일러 컨덕tor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딱 찾아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